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21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이번 주는 한 주 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금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관련해서 노동국으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다는 분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긴급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번 주 방송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거부 통보 받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거부 통보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게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재심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심 요청은 일주일 안에 재심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부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재심 요청을 클릭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진짜로 본인이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재심 요청을 빨리 누르세요. 그러면 재심 요청을 누르면 거기에 이 재심을 요구하는 어떤 내용 같은 걸 적는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연락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거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연락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울미비자 실업수당이나 또는 저희 민권센터에 문의를 하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시기에는 모르는 전화가 온다고 받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는 전화는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전화를 놓쳐서 지금 거부 통보를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심 요청을 누리고, 그러면 벌써부터 재심 요청을 눌러서 노동국에서 전화를 해서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거부가 되지 않았다, 추가 서류를 보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된 분들도 이미 있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려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을 하시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877-393-4697 877-393-4697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거부 통보를 받았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부 통보를 노동부에서 보내올 때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세싱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그냥 거부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거부 통보를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거부 통보를 받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 알려달라. 그리고 난 재심 요청을 이미 했다, 그렇게 알려야 되고, 두 번째 이유를 아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내가 추가 서류를 제출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하신 많은 분들의 경우 어떤 반응을 얻냐면요, 아주 간혹의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직접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시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적어요. 그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적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들이 이 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한 3번 전화해서 3명의 다른 에이전트와 통화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3명이 다 똑같이 얘기했대요. 자기들은 권한이 없고 전화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기다려야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만 최소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놓으면, 그러면 본인들도 노동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고 할 거기 때문에 반응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877-393-4697로 전화를 해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을 하면은 또 시간이 또 상당히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거부 통보는 어떤 분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부에서 추가 서류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 받았거나 무시했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전화를 안 받거나 이메일이나 전화기 메시지로 통보를 받기로 돼 있어서 전화기나 이메일로 이미 통보가 갔는데 그걸 잘 안 챙겨받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동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거부 통보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제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노동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물론 많아요. 이게 본인들이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늘 해오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노동국에서도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보내지 않고 전화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보내는데 전화는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한 집에 사는 부부인 경우도 그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부인은 전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남편은 이 세 가지 종류로 다 연락이 오고 같은 조건인데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를 기다리고 모르는 전화라도 오면 다 받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부 통보 받는 분들의 경우는 노동국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본래 보냈던 똑같은 서류를 다시 보내라는 줄 알고 똑같은 서류를 보내신 분들이에요. 근데 노동국에 요청을 한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노동국이 규정을 발표했을 때 ID NYC, 뉴욕시 ID 카드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은 거주 증명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하면서 바꿨습니다. 규정을. 어떻게 바꿨느냐? ID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해도 2020년 3월 27일 이전 거주지, 그 다음에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2021년 4월 이후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추가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ID NIC 카드나 운전면허증만 그냥 제출하신 분들은 이 통보를 엄청나게 받아요. 왜냐? 이 ID NIC 카드가 2020년 3월 27일 이후 발급됐으면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발급이 됐으면은 2020년 3월 27일 이전 거주 증명을 하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노동국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 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에 운전면허증이나 ID, NIC 카드 외에 추가 거주 증명을 할 수 있는 파일을 따로 올리게 해놔야 되는데 처음에 그걸 안 해놨어요. 최근에 바뀌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처음에 보내지 않은 파일도 올릴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운전면허증이나 ID, NIC 카드만 올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에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ID 카드 앞면과 거주증명,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고지서 같은 것들을 같이 찍어서 올리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 조언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ID 카드만 ID 카드가 잘 안 보여서 그런가 하고 그냥 ID 카드만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거부 통보를 지금 막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락해서 아니면 또는 연락을 받아서 이제는 거주 증명을 따로 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그걸 따로 보내서 보충 서류를 완료해야 거부 통보 받은 것이 없어지고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세금 보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서류를 같이 보내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서류를. 뉴욕주에서 보내준 전자확인증이나 아니면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세금을 냈거나 환불을 받은 기록, 아니면 텍스 아이디, ITIN 번호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ITIN 번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증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 또한 규정이 처음에 없었어요. 규정이 없다가
이 신청서를 발표하면서 그때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이것 또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 규정만 보고 그냥 세금 보고서만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체크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는데 전자확인서나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보내준 텍사이드 증서. 그냥 제일 위에 거 주로 많이들 체크하시고 그냥 세금 보고서만 보낸 거예요. 그럼 전자확인서가 없는 거죠. 전자확인서는 세금 보고를 대행해준 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서 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충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이 왔을 때 그거를 다시 올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전자확인서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세금 보고서가 잘 안 보이나? 뭐 어디가 잘렸나? 그래서 똑같이 보냈던 세금 보고서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게 없나 보다. 뭐 제출을 못 하나 보다 하고 거부 통보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거부 통보를 받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전화를 하시거나 연락을 받으면 전자확인서 또는 그 거주증명서 이런 것들을 보충서를 보내면 그러면은 해결해 줍니다. 노동국이.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거부 통보 받은 분들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작년에 모르고 실수로 자격이 안 되는데 일반 실업수당 합법 취업자들이 받는 일반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서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받다가 스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정부에서 신분 확인 편지가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돈도 돌려줬습니다. 이 돈을 돌려달라고 주정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주정부의 업무 오류나 노동국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업무 과중으로 전화도 잘 못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고 그 돈을 그냥 받고 있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그 받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번에 15,600불 신청하는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또 신청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관장하는 기관이 똑같습니다. 노동국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거부 통보를 바로 받습니다. 자기들이 확인해 봤더니 당신은 이미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얘기가. 한 가지 케이스는 한 달 정도 실업수당을 받았다가 중단한 사람인데 돌려주지 못했어요. 주정부에서 연락이 없어서. 그래서 노동국에 이번에 서류미자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거부 통보를 받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다행히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한 달 부분은 돌려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문제가 풀렸어요. 굉장히 럭키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또 다른 케이스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은 3명의 이분도 에이전트와 각각 통화를 했는데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전부 다 권한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더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할 거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도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건 노동국이 각 케이스마다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하고 재심 요청 누르고 전화 오는 거 기다리고 연락 오는 거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적은 액수 받았던 거 지난해 그거를 돌려주고 이 15,600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마땅히 비록 옛날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주고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저희들이 당부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첨부해서 최근에 그 뉴욕주 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많은 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새로 규정이 바뀐 것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혼란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첫째는
이 재심 신청 기한을 처음에는 딱 3일로 해놨었어요. 그 바람에 이 3일을 놓치는 분들도 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 7일로 늘렸습니다. 근데 뭐 7일 기다리지 마세요. 재심 요청하실 분들은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부 통보가 오면 바로 누르세요. 바로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연락 기다리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소셜 번호 가지신 분들이 세금 보고하는 경우 이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세금 보고서를 오직 텍스 아이디 가진 사람들만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신청서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노동국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드디어 모든 신청서에서 이 소셜 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 ITIN 번호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고, ITIN 번호 넣는 곳에 소셜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에는 그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는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바꿔야죠. 헷갈리죠. 이것도 이렇게 써놓으면 그 노동국이 ITIN 번호나 소셜 번호로 세금 보고를 신청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소셜 넘버나 텍스 아이디 넘버를 넣으세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안 바꾼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바꿀지 그건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은 ITIN 번호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ITIN 번호를 넣으라고 하면 거기다가 소셜 번호를 넣어놓으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은. 그러니까 그렇게 꼭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소셜 번호로 세금 보고 제출했다가 ITIN 번호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좀 안심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조언을 듣고 세금 보고서랑 W2도 있는데 세금 보고서는 제출 안 하고 W2를 제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노동국에서 어떤 분들은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또 W2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도 ITIN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W2가 5점으로 세금 보고서와 똑같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봉급을 받은 기록을 내라든지 이런 또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소셜 번호가 있는 분들은 봉급 받은 기록 그런 것들이 주로 다 있으니까 그걸 또 제출하시면 되고, ITIN 번호를 다시 보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냐면 소셜 카드를 그냥 찍어서 보내세요. 소셜 카드를. 지금 소셜 카드가 있다고 해서 거부되는 사유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은 다시 뭐 추가 서류를 보내라는 통보가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IN 번호를, 왜냐면 이게 또 보충 서류를 보낼 때는 하나라도 업로드를 안 시키면은 전달이 안 돼요. 전체 보충 서류를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전달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IN 번호를 요구하는 란에다가 소셜 카드를 그냥 찍어서 첨부해가지고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노동국이 어떻게 심사를 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바뀐 것이, 지금까지는 무조건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로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메일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새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넣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메일 주소는 이제 안 넣어도 됩니다. 단 이메일로 메시지를 받겠다고 하면 안 돼요. 전화기로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받는 옵션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이, 이제 이게 수많은 혼란이 있으니까 노동국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거예요. 2020년 3월 27일 이전 뉴욕주 거주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그 이후에 발급된 ID NYC나 운전면허증을 올리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설명이 부족한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ID NYC나 운전면허증만 올리면 거주증명도 다 한꺼번에 되는 건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규 신청 부분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거의 뭐 300여 명에 달하는 분들 신규 신청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문의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에게 대행을 받은 분들의 경우는 적지만
직접 하신 분들도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도와드려요. 전화로 도와드리고 또 시간 예약도 잡아서 후속 보충 서류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718-460-5600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에서 민권센터 채널 검색하셔서 가입하셔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들이 후속 조치 지금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서비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거부 통보를 받았거나 뭐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낼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본인은 자격 조건은 되지만 충분한 서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혜택이고요. 저희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1년 이상을 싸워서 얻어낸 겁니다. 이거는 저희 한인분들이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인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권센터에 연락하시고요. 꼭 신청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